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오늘 새벽에 서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오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적으로 참 파란만장했던 고인의 삶을 저희가 먼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재와의 투쟁,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른바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상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거목이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문민 시대,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 시대를 지나서 문민 시대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각종 지금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하지만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강력한 그 당시에 힘의 중심이었던 군 중심의 체제를 혁파하는 이른바 하나회 혁파 작전이라든지, 또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을 각종 실시하면서 문민 시대를 연 첫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의 우리 사회 민주화의 제도적인 틀을 확보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다. 그것은 1995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상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정치적인 기반을 다졌던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른 나이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유명하죠. 중학생 시절부터 책상 앞에다가 미래의 꿈은 대통령이다 딱 걸어놓고 대통령을 꿈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25세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 그 당시는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처음 최연소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것은 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자유당을 나와서 야당 의원으로서 구선까지 또 이룩하고, 또 원내 총무를 5번 하고 대변인 2번 하고 야당 총재 3번. 이런 기록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야당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기록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이 지금 현재 정치 거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상도동계로 상징되는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뭐 그런 상도동계 인사들 외에도 지금 뭐 야당으로 치면 손학규 전 대표도 발탁을 했고, 또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 2명을 발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통일민주당 시절에 발탁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한 그런 인물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본다면 현재 이제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라든지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1996년 15대 총선 때 이제 발탁을 했던 사람들이고,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또 이인재 의원,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도 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정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여야 상당수 현재 우리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발탁한 주인공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하면 또 이 삼김 시대의 한 축으로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침에는 김종필 전 총재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더라고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종의 애증이 좀 교차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1990년이죠. 이른바 3당 합당.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그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3자가 합쳐서 이른바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YS가 약속을 어겼다, 이른바 내각제 개헌에 의한 협의 약속을 깼다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내세우면서 다시 또 탈당을 해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는 애증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되고, 하지만 두 사람은 70년대에도 보면 이른바 삼선 개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삼선 개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주
야당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내심 그런 부분을 뭐 반대했죠. 그래서 이른바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또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은 때로는 싸우고 네. 때로는 또 협력하고 네. 이랬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현대 정치사 40년, 50년을 그야말로 주도했던 그러한 주인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이 어록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직설적인 화법이라든지 언어 구사력을 정치력에 상당히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역시 감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거산이라는 호, 그리고 대도무문이라는 휘호를 즐겨 썼던 것에서 예. 보듯 이른바 좀 스케일이 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구사했던 그 어휘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고 네. 이 대중 연설 같은 거 이제 92년 대통령 선거 때 이런 경우 뭐 여의도에서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이 끌어오르게 감정을 이렇게 예. 굉장히 고조시키는 이러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그 많이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네. 예, 이것은 뭐 정말 굉장히 유명한 1979년도에 이른바 그 권항 정권이 의원직 제명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지금 제명을 돼도 결국은 그렇죠. 민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 새벽은 온다. 이런 강한 어조가 이제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역시 잠깐 내가 살아서 영원히 죽기보다는 나는 잠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이제 이른바 박정희 정권과의 타협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투쟁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971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후보와 둘이 붙어서 이제 김대중 후보한테 지게 되는데, 지고 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른바 40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김대중 후보의 승리는 곧 김영삼의 승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동지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영삼 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밑바닥을 뛰죠. 네. 그런 식으로 경쟁했음에도 또 굉장히 협력을 했던 그런 어록 중에 하나로 그 40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이런 부분도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록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 재임 시절에 매일 새벽에 이제 조깅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거든요. 원래 뭐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건강, 네. 그죠?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네. 하는 뭐 말도 유명한 얘기지만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경남중학교 다닐 때에도 축구 선수를 했죠. 경남중에서 축구 선수를 했고, 또 수영을 또 워낙 바닷가 그 외포리 대게마을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수영도 잘해서 청와대에 가서도 수영도 좀 했고, 근데 수영은 이제 좀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성정에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깅을 많이 네. 했고, 청와대에 가서는 가보니까 이제 골프장, 전임 대통령들이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골프를 그 안에서 즐겨 쳤던 것 같아요. 골프장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대신 조깅 트랙을 만들어서 조깅을 꾸준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등산도 즐겨해서 특히 민주화 운동 시절 80년대에는 1981년도에 이제 민주 산악회를 네네. 발족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등산을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거기서 어떤 독재와 싸우는 그런 민주화 의지도 다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말년에는 이제 조깅을 하기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동네 이제 주민들과 배드민턴으로 네. 이제 배드민턴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이런 굉장히 그 건강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고 또 즐겨 운동을 하셨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강한 리더십의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탈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칼국수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참 소탈한 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보면,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 시절 이럴 때 이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여러 차례 가서 대통령과 뭐 오찬 만찬을 한 그런 기억 속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호화스럽더라. 네. 뭐 반찬이나 이런 게 막 굉장히 좀 사치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든데 이렇게 청와대라고 해서 이렇게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런 뭐 청와대 앞길도 개방하고 지금 인왕산도 그 당시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왕산도 개방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점심은 우리 지금부터 칼국수 먹자. 칼국수 아니면 설렁탕 예. 뭐 이렇게 했고 그 바탕에는 단지 이제 음식으로서의 칼국수, 검소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첫 문민 시대를 열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잔재들을 털어내야 되는 과감한 개혁 작업을 해야 되는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이른바 이제 개혁 저항 세력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검소하게 막 나가면서 그 힘을 강하게 이제 추동을 하기 위해서 칼국수로 상징되는 이른바 하나의 음식이지만 굉장히 그 김영삼 정권, 문민 정권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봐야죠. 예, 그 업적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금융실명제 그리고 하나회 척결 등 상당히 좀 개혁적인 면모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전광석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당히 세심한 분이에요. 이렇게 세심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냥 통이 크죠.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스타일인 예. 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렇게 학구적인 반면 그렇기 때문에 집권 첫 해 이의 어떤 지지도가 높을 때 이걸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면 개혁 작업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미 취임 전부터 가졌었고 그래서 뭐 바로바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하죠. 역시 그 군 중심의 하나회 척결 작업 예. 이것은 93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과 한 4시간 만에 그 당시 이제 국방장관이던 권영애 장관을 불러서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이제 서한수 기무사령관이었는데 그야말로 군의 하나의 핵심 요직에 있던 두 사람을 바로 그냥 4시간 만에 경질을 해버리죠.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회의 그야말로 완전 척결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까지 그런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실명제인데 이것은 이른바 작전명이 남북통일 작전이었습니다. 그 남북통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과천에 이제 비밀리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건 2달 걸렸습니다. 93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8월 달에 이제 그 긴급 명령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2달 동안 비밀 작업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상은 이러한 가차명 예금 여기에 있다. 이걸 실명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정말 누구도 모르는 전광석화 같은 작업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또 그 외에 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든지 또 공직자 재산 공개 이것도 취임 첫 일성으로 국무회의에서 나부터 공개하겠다 해서 이제 한 17억 원에 달하는 본인의 재산을 예.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강요들까지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지고 현재는 일상화돼서 다 공개를 하지만 사실 네. 그 당시에는 대단한 개혁 작업들이었습니다. 이런 굵직한 개혁 작업들에 대한 그 당시 대중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요, 93년, 94년 요 시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침에 조찬 포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른바 신한국 건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 군사정권 시대, 권위주의 정부의 정권 시대를 넘어서서 이 첫 문민 시대의 앞으로 미래상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청년단체, 각 직능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이 포럼들이 열렸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 굴러갔던 그런 시기였고 국민들의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서 한때 뭐 90%에 달할 네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도를 바탕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빠르고 강하게 이런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공이 큰 만큼 아무래도 과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IMF를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역시 뭐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최대의 과로 기억되는 게 외환위기의 주범 아니냐, 뭐 예. 외환위기를 맞은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97년 1월 달에 들어서면서 한보 철강 사태, 또 기아 자동차 사태 이러면서 이제 이 대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외환 위기로 이어지고 최대의 어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책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바탕에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 경제부총리가 6번 바뀝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감도 빠르시고 큰 선글군 이런 조치들을 많이 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믿을 만한 뭐 참모랄까요? 예. 그걸 잘 관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죠. 네. 끝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남은 정치 후배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좀 잘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하면은 이렇게 좀 굵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하지만 어떤 원칙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은 또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치 행보를 걸어오셨는데 특히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와 경쟁했던 1971년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현재 정치권이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어쨌건 전국을 누비면서 예. 호소를 했고 예. 또 나중에 이제 78년인가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총재로 선출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적극 도와서 또 총재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또 협력할 때는 하나가 돼서 어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려가거든요. 이것은 현재 여당이면 여당, 또 야당이면 야당 내에서 각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여야 간에도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또 협력할 때는 하나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이나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